여기까지는 저희가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. 이제는 정말 시청자들의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는 히든 유망주를 가져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한번 들어볼 텐데요. 류태영 가이드님이 오늘 가져온 종목 소개해 주시겠어요? 일단 오늘 가져온 종목을 이야기 드릴 때 네.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. 어떤 오늘 거죠? 역시 반도체 쪽의 종목을 가져왔습니다. 네. 제가 가져온 히든 종목이 일단 그 섹터인데 사실 지금 반도체 패권 핵심의 어떤 3대 기술 있죠. 우리가 일명 3C라고 하지 않습니까? 네. 칩넷, 그다음에 CXL, 그다음에 고객 맞춤형 칩이라 해서 뭐 커스터마이즈드 칩이라고 하는데 이게 앞에 글자 C만 다 따서 3C라고 하죠.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. 더욱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엄청난 고대역의 어떤 메모리들 그리고 굉장히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송 속도라든지 이런 게 다 요구되는 거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비싸요. 비싸요? 네. 우리 저기 엔비디아의 H100이 혹시 칩 한 개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, 우리? 얼마죠? MC님? 제가 알기로 한 5,400만 원 정도 합니다. 근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사잖아요. 살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걔들 걸 안 쓰면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까. 그래서 지금 샘 올트만이라든지 이 AI 쪽에 창시를 했던 네. 샘 올트만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그쵸. 거예요. 왜냐하면 수급도 곤란하고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이제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스스로들이 이제는 뭐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하겠다라고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가져왔던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냐면 결국 그런 어떤 최첨단의 반도체라든지 이런 뭐 부분에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면 가격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 수율적인 측면이 있어야겠죠.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는 반도체를 만들면 초미세화 공정의 전공정을 거쳐가지고 그 부분 자체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. 네. 무호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시대죠. 네. 그래서 이제는 후공정 쪽에서 이것을 각각의 칩들을 서로 뭐 이종 접합이라든지 통해서 이것을 교집합을 시켜야겠죠. 네. 최적을 만들어야겠죠. 네. 그래서 이런 후공정 쪽에 우리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첨단 후공정 패키징 전문 업체입니다. 칩 같은 경우에도 이제 WLP라고 해서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고 그러죠. 즉, 요 안에 웨이퍼 내에서 모든 것을 패키징을 해갖고 이제 끄집어냅니다. 거기다가 또 심지어는 이제 요즘은 이제 펜아웃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역시 또 더욱더 최첨단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네. 이쪽에서는 국내 최고의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국내 최고의 업체.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UCI라고 해가지고 이쪽 칩내 쪽에 이제 국제 컨소시엄이 구성된 데가 있어요. 네. 이쪽에 국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아직 종목명을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. 저희가 히든 유망주라고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. 이 히든 유망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에서 만렙 박주식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다양한 종목과 투자 전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. 쿠존을 다운로드 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얻을 수 있으니까요.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모든 투자 판단의 몫은 여러분께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려볼게요. 이 종목의 수익률, 기간과 수익률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? 많이 좀 기대감을 불어 넣으셨거든요, 지금. 네, 마음 같아서는 네. 주식이라는 것은 또 그 바람을 잘 타면 뭐 기대 수익이라는 거는 100%를 갈 수도 있고 200%를 갈 수도 있겠죠. 바람을 잘 타면.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만큼의 어떤 과한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네. 일단 지금 현재 그 시장 상황 자체가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기대 수익은 저는 조금 큰 욕심 안 내고 한 30에서 40% 정도. 큰 욕심 안 내는데 30에서 40이요.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 정도 기간은요? 기간 정도요.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네, 올해 한 9월 정도까지는 9월 충분히 정도까지.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. 6개월 목표 수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6개월 목표 수익 30에서 40%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이 히든 유망주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에서 만렙 박주식 꼭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이어서 한동훈 가이드님의 히든 유망주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. 오늘 가져오신 종목 어떤 건지요? 자, 오늘 가져올 종목은요. 저는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AI 반도체 칩의 최강자는 엔비디아입니다. 네, 지금 맞죠. 엔비디아의 주문이 폭발적으로 몰리고 있죠. 없으면 안 네. 되죠. 그렇죠. 1년을 기다려도 못 산다라고 네. 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TSMC의 발목을 잡는 그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오히려 TSMC다. TSMC요? 왜냐하면 지금 TSMC가 이 엔비디아의 칩을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. 파운드를 하고 있는데
생산이 수요만큼 생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. 이 생산이 다 못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리 수요가 주문이 들어와도 팔지를 못하는 팔지를 못하는 네.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. 네. 그 이유 중에 하나, 그러니까 칩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. 웨이퍼를 자르고 칩은 만들 수가 있는데 뭘 문제는 못해요? 패키징이 안 됩니다. 패키징이. 우리가 이제 패키징이라는 게 뭐냐면 웨이퍼에 이제 정기적 신호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외부적으로 또 충격으로부터 보호도 해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칩이 점점 미세화되다 보니까 이 패키징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. 그래서 지금 그 TSMC가 가장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COWS라는 패키징 기술인데 네. 이게 이제 2.5D라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D 가기 직전에 웨이퍼가 있고 칩이 있으면 여기에 이 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GPU가 있으면 위에 또 HBM이 적층이 되는 형태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예전하고 다르게 위로 쌓아 올리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2.5D라고 하는데 이 패키징 기술이 지금 TSMC가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에요. 삼성은 아직 뭐 흉내를 아직 잘 못 내고 있는 네.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럼 결국에는 이 패키징에서 TSMC가 탐낼 만한 기업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. 있겠네요. 있으니까 저는 이 말씀하시는 기업이 거죠. 충분히 탐낼 만한 기업이다. 이 예전에 이미 탐을 냈던 기업이에요. 아, 냈던 예. 기업이에요. 근데 왜 그때는 안 됐어요?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이 칩하고 인터포저라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밑에 다이가 있고 칩하고 이제 본딩을 해야 되는데 이 본딩을 할 때 열을 가해요. 예전에는 열을 가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힘 현상이라던가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레이저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네. 근데 레이저를 또 하다 보니까 너무 아주 범위가 작아요. 네. 예, 그 범위를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죠. 그러니까 대면적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라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 다른 기업,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 최고의 이 옵셋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. 이 기업하고 같이 개발했던 거예요. 네. 근데 이 업체가 이제 그 특허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해외에 팔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. 그전에는 이제 해외 판매를 못 했었죠. 그래서 앞으로는 이 TSMC의 이 발목을 잡는 게 패키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요거는 반드시 좀 탐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. TSMC가 탐낼 만한 기업이다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 주목을 해야 한다. 예, 그 외에도 이 업체는 이제 삼성하고도 이제 현재 양산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또 본도 장비가 있습니다. 요거를 이제 웨이퍼 통째로 본도하는 방법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 칩의 생산 능력을 뭐 100배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지금 현재 개발을 해놓고 이제 테스트 중에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한번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금방 또 주목을 받겠네요. 금방 예,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당분간은 주가가 뭐 큰 재미는 안 날 수 있습니다. 네. 근데 뭐 이런 내용이 한번 나온다라면 깜짝 놀랄 예, 그런 상승이 발생할 수 이 있습니다. 타이밍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히든 유망주잖아요. 그렇죠. 네.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에서 맞는 박주식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다양한 종목과 투자 전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또 크돈을 다운로드 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얻을 수 있으니까요.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. 모든 투자 판단의 몫은 여러분께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또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드려야죠. 이 기간과 수익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? 저는 뭐 6개월 이내는 분명히 나오지 않겠느냐. 6개월 예, 이내요?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. 그럼 6개월 이내의 수익률로 2배를 보고 계신다는 그 정도 거예요?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. 와우. 그런 내용이 나온다라면 제가 아무리 봐도 자 탐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신다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한동훈 가이드님이 이렇게 탐낼 수밖에 없는 종목을 가져오셨어요. 조금 더 히든 유망주에 대해서 힌트를 주신다면요. 글쎄요. 질수 없죠. 제가 어떤 기업인지는 알겠는데 네. 6개월 내 100% 자신할 만한 기업인 것 같아요. 정말요?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도 그 정도로 자신을 할 수는 있겠는데 네. 제가 이제 30-40%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무 또 이게 방송이지 않습니까? 방송을 듣고 보수적으로 우리 잡으셨다.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과도하게 또 거기에다가 또 욕심을 내고 이렇게 덤비면 네. 모든 투자의 판단은 또 본인의 어떤 그 결정에 의해서 해야겠지만 또 이게 우리가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과하게 갈 수는 없잖아요, 그죠? 네. 그래서 이제 보수로 좀 잡아드리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 관련 칩셋용 이 회사가 원래 주력하는 게 이제 전력 반도체 쪽입니다. 네. PMIC라고 그러죠.
뭐 이쪽에서의 어떤 첨단 패키징 수요도 계속 지금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시장 자체가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좀 수급적으로 시장 상황이 우리가 지금처럼만 가지는 않을 거예요. 네. 그리고 시장이라는 게 뭐 한동훈 대표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주가도 올라가면 있죠. 사실 내려가면 매수가 더 안 붙습니다. 근데 주가라는 게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죠. 요즘 비트코인이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니까 상승하니까 와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비싸니까 안 살 거야가 아니라 거래대금이 또 폭증하고 있습니다. 심리죠. 다. 그렇죠.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올라가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. 네. 우리가 이제 뭐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 또 그런 또 뭐 흐름 과정도 좀 지났으니까 시장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AI라든지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내도 좀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습니다. 이런 쪽에 매수세들이 좀 몰리고 또 수급 상황이 좋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마치 그 모닥불 옆에 있으면 몸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? 그쵸. 점점점. 네. 그것처럼 이런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모닥불 효과들이 계속 나올 거라 생각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관련주들, 그런 주도 업종의 종목들이 충분히 6개월 내에 뭐 100% 이상이라도 상승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6개월 내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가 활짝 웃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는데요. 두 분 다 이제 반도체 후공정 업체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수익률 자신 있으시죠? 그럼요. 네. 네, 네. 잘 들었고요. 자,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힘든 시기인 만큼 대응 전략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너무 강세를 보이다 보면 네. 이 가뜩이나 지금 돈 맡겨왔는데 또 여기로 가는 그쪽으로 또 돈이 갑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좀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뭐 투자 전략이라고 한다라면 어차피 순환 강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만약에 오늘 하루 반도체 쪽에서 많이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급등 나온 날을 쫓아가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요. 그러니까 반도체는 과거의 그 특성을 보게 되면 급등 하루 하게 되면 최소 일주일은 옆으로 쉬어줍니다. 아하. 급등하고 나서 쉬어줄 때 사실 이게 맞는 것 같고 그 쉬어주는 과정에서는 다음에 보실 거는 저는 로봇 쪽을 또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후공정 공장에서 100% 무인화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. 네. 그와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이제 그와 관련돼서 거론됐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뭐 RS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도 있고요. 뭐 그다음에 이제 라운테크나 사이맥스라는 이제 그 웨이퍼를 이제 진공 상태로 이송한 로봇들이 있습니다. 예, 그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. 자, 그러면 류태영 대표님은요? 네, 뭐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어차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잘 나가는 쪽에 붙어 있어야 먹을 콩고물이 떨어진다. 네. 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쪽 그리고 뭐 이게 우리가 반짝이 아니라 뭐 과거의 어떤 그 닷컴 버블 당시처럼 그렇게 가는 시장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소위 말해서 AI 시장이 이제는 AI에서 범용 AI로 AGI로 가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정말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반도체의 어떤 슈퍼 사이클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일단 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고 또 그런 쪽으로 중심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 네. 또 이런 관련주들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. 네.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HBM 관련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CXL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단 뭐 고객 맞춤 칩이라든지 이걸 교집합을 해서 네. 그 시장 내에서 업종을 주도하는 쪽을 보는 게 좋고요. 뭐 로봇 이야기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휴머노이드 쪽은 그래도 국내에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선두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주식이라는 거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시장에서 가장 성장력이 빠르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고 그런 섹터 쪽에다가 주목하는 것이 조정이 오더라도 그 조정 자체가 아름다운 조정을 거쳐서 다시 한 번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다. 모든 투자 판단의 몫은 여러분께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 투자 만렙이 되는 그날까지 만렙 박주식이 함께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